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요즘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어떤 카톡에서 지인분께서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즉 빛은 파동인가 입자인가 이런 질문을 주시는 바람에 제가 그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빛은 파동인가 입자인가 이것이 사실 현대과학적으로 아직까지 빛의 그 형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빛을 현대과학에서 파동성이라는 경우도 있고 또 입자성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빛이 과연 파동인가 입자인가 그것이 아직 사실 밝혀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인데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린과 동시에 빛은 왜 파동성과 입자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뒤에 제가 모두 그 이유들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에서 광전 효과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빛을 입자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현대과학에서 바로 이 광전 효과 때문입니다. 광전 효과라 하면 아시는 분도 많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이 정의를 한 그런 자연 현상인데요. 사실은 이 광전 효과가 아인슈타인이 정의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전부터 이러한 현상을 알고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단지 이론적으로 정립했다는 그런 취지였죠. 사실 광전 효과는 그 이전부터 현상을 알고 있었고요.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데 사실은 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지요. 상대성 이론도 많은 분들이 상대성 이론이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상대론적 상수, 즉 상대성에 대한 개념이 그 이전부터, 즉 갈릴레이 과학자 때부터 상대성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엉뚱하게 또 광속 불변을 동원을 하여 사실 상대성 이론을 잘못 만들어냈었죠. 그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 인류과학이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인슈타인은 연구에 좀, 어떤 현상을 발견했다기보다, 어떤 자기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의 연구를 정립화하는데 어떤 탁월한 재능을 가지지 않았었는가. 그래서 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아인슈타인은 성공합니다만은 질량 등가 에너지 방정식, 즉 E=mc 자성. 사실은 그 공식도 상대성 이론의 요리로 탄생했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상대성 이론의 요리로 탄생한 질량 등가 에너지 방정식을 제 나름대로 올바르게 재탄생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우주와 미래사랑에 제가 질량 등가 에너지 방정식의 재탄생 그러한 영상들을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질량 등가 에너지 방정식이 왜 잘못 형성했는가 그 영상도 여기에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아무튼 빛이 파동인가 입자인가 이러한 의문이 바로 이 광전 효과로부터 빛은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지금까지도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완전하게 그 이유를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설명에 그 이유와 원인을 나름대로 해석을 완벽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헷갈리지 않도록 왜 그렇다면 광전 효과가 빛의 입자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광전 효과가 즉 광전 효과 이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빛은 파동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즉 광전 효과가 뭐냐 하면은 이제 아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만은 금속판에 빛을 쏘았을 때 전자가 금속판에서 튀어나오는 현상, 즉 우리가 태양광의 원리죠. 바로 이 현상을 광전 효과라 하는데요. 그것은 이 공식을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데 이 공식에서 그 광전 효과, 즉 전자가 튀어나오는 에너지, 그 광전 효과 에너지는 이러한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은 플랑크 상수라고 있는데요.
이 플랑크 상수가 사실은 제 나름대로 이 플랑크라는 과학자를 상당히, 유명한 과학자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요. 이 플랑크 상수가 뭐냐 하면은, 이 플랑크라는 독일 출신의 이 과학자가 1800년대에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은, 과연 우리 인간이 잴 수 있는, 최소 길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의문을 어떻게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은, 원자가 진동 가능한 최소 거리. 즉, 이 거리가 뭐냐면, 물리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최소 거리. 즉,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 최소의 거리. 그 거리를 원자가 진동 가능한 최소 거리. 이것에 견주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빛이 통과하는 시간. 이 짧은 거리를 빛이 통과하는 시간. 그 시간이 이제 바로 플랑크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을 빛이 통과했을 때 그 시간. 그것이 이제 플랑크 상수라는 것이죠. 즉, 이 상수가 뭐냐면은 바로,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최소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보다 더 짧은 것은 사실 측정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 뜻이 되겠죠. 그것을 이제 플랑크 상수라 합니다. 이것이 후에 양자역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플랑크가 상당히 더 유명한 과학자였어야 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전 효과는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것이고요. 이 광전 효과가 근데 여기서 W라는 것이 있는데, W는, 어떤 일정한 에너지 이상을 가해야만이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W. 이것을 1 함수로 하는데, 이 에너지보다 큰 진동수의 빛을 가해야만이, 광전 효과 현상이 발생한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광전 효과 특성 주파수로가 있는데, 빛이 이 주파수 이상의 빛을, 세기를 가해야만이 광전 효과 현상이 발생한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줄 알고요. 이것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대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 이유를 제가 이 다음 페이지에 계속해서 원인을 나름대로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제 세 가지를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는데요. 즉, 빛은 파동인가 입자인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요.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빛의 이중성이라 하면은, 빛은 파동인가 입자인가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을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뜻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빛은, 파동으로 진행할 시에는, 파동으로만 진행한다. 그리고, 입자로 진행할 때는 입자로만 진행한다. 그러니까, 파동으로 진행되다가 입자로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죠. 또한, 반대로 입자로 진행되다가 파동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빛의 이중성이라 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원인과 진실은, 접붙은 채로 영혼만 정의해 놓은 그러한, 과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원인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즉 말해서 이것이 이제 빛이 파동 또는 입자 동시 성분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뜻이겠죠. 그 이유를 제가 이 다음에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의 현대물리학적 근거, 즉, 이 두 가지를 살펴본다면은, 빛의 입자성이 있다고 말하는 현대물리학적 근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광전 효과인데요. 즉, 빛이 입자성이 있으므로 광전 효과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빛이 입자성이기 때문에 금속판에 부딪히면은 전자와 부딪혀서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만약에 빛이 파동뿐이라면은 전자와 아무리 부딪혀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을 것인데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니까 빛이 입자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빛의 파동성은 근거는 이제 아실 텐데요. 빛은 전자기파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전자기파이고 또 전자의 입자성과 파동성. 전자가 입자입니다만은 파동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의, 위치 에너지의, 에너지의 불확정성, 이것이, 물론, 집회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요. 전자의 파동성, 즉, 불확정성, 이러한 성질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후에 또한 양자역학으로 이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이 현대과학적으로 빛이 과연 파동인가 입자인가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완전하게 구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광자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용어가 나옵니다만은, 광자가 이 광전 효과에 따른 금속판에서 튀어나올 때 입자, 그것이 광자인지, 전자기파가 진행해 나가는 전기장과 자기장, 즉 파동, 이것이 광자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사실 지금까지도 정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제가 광자의 정의를 같이 해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의해놓은 대로 제가 따라서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에 대해 그 명확한 정의를 아직까지 올바르게 못하고 있다. 즉 광자에 대해 전자기파가 광자인지, 광전 효과에 따른 빛의 입자성이 광자인지 정확히 그 정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한 여기에 이 뒤에 다음 페이지에 제가 계속해서 정의를 나름대로 할 것입니다만은 유튜브에 이러한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빛의 실제 속도, 과연 빛의 실제 속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초속 30만 km가 맞는가? 그것은 파동의 속도만이 그렇습니다. 즉 전자기파의 속도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광자, 제가 이후에 내릴 광자는 실제적으로 무한의 속도이기 때문에 우주의 정보는 현재 시간대입니다. 이것은 제가 유튜브에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또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 가지 설명이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많이 섞였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바로 이 광전 효과의 원인, 이유와 원인, 그리고 빛이 파동성인가 입자인가, 그 이유와 원인, 명확히 규명을 못하고 있는 원인들,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계속해서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광전 효과의 원인에 대해서, 즉 빛의 이중성의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연구한 바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책이나 물리학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연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연구한 내용입니다만은 이 아랫부분에 적어놓은 이 현상들대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자연현상에 거의 100% 정확한데요. 원인은 아주 간단한데 제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니까 사실 좀 난감하기도 한데요. 모든 것은 이 책에 제가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중구난방식으로 좀 드리더라도 여러분께서 좀 정리를 하여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빛은 전자기파와 광자, 여기서 광자라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이름 붙인 광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자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전자기파와 입자, 빛이 그렇게 이제 현대과학적으로 이중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일단 집어두고 원인들을 제가 나름대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 광자에 대해서 전자기파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빛의 파동성이 전자기파에 대해서는 아실 테고요. 이 광자에 대해서 제가 여기 빛의 실제 속도 그리고 우주의 정보는 현재 시간대이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광자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만이 제 나름대로 생각에 이 광전 효과의 원인, 즉 그 현상들이 제가 설명드리는 이 이유와 원인들이 모두가 왜 실제적인 자연 현상에 맞아지는가 이유를 아시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광자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드릴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개념을 좀 제가 서서 중구난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더라도 정리하여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광자는 무엇인가? 이거부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정의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자는 현대과학에서는 없는 내용이고요. 정의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그 광자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의한 광자, 그것이 되겠는데요. 어떤 빛의 발원지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광원이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빛을 발한다. 그때 이제 전자기파가 나올 것이고 또 이제 광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광자라는 것은 이제 현대과학으로 이 광자를 탐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즉 현대과학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전자기파만을 탐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전 효과에 따른 빛의 입자성,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 그만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광자는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에서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광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이유는, 물론 이 내용도 물리학이나 전기자기학 이런 쪽에서는 어떤 현상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원인을 파악한 내용이니까 좀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전자가 있고, 양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기장입니다. 전기장이고, 전자나 양자가 진동을 하면은, 전기장의 세기가 변하면은, 그 에너지를 받아서 변하면은, 그 에너지의 여분만큼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애초에 형성하고 있는 이 장은 전자와 양자 간의 질량체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탈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기장, 이 자기장, 자기장을 방사하고 발생한 전기장이겠죠. 전기장을 방사하고 발생한 이 자기장은 어떤 형성된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전기장하고는 달리. 그래서 이것이 공중에 단독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렇다면 이게 공중에 장이 단독 존재하려면은 할 수 없는 이유가 질량이 0이기 때문에. 장은 질량이 없습니다. 에너지이지만은 질량이 없어요. 현실 세계에서 존재가 가능한 그 개념으로 볼 때 질량으로 존재를 하든지 또는 에너지로 존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존재를 해야 되겠죠. 즉 질량 등과 에너지 공식의 개념에 따라서요. 질량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닌데 존재를 한다. 그것은 현실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고요. 즉 소위 말해서 그것은 귀신이나 영이나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존재 가능한 개념으로 볼 때 질량으로 존재하든지 에너지로 존재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기장은 장은 질량이 0이니까 질량이 0인데도 존재를 한다. 그것은 에너지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이 에너지를 받아서 생성이 됐는데 공중에 단독 존재가 불가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질량이 0이기 때문에 질량이 0인 상태에서 존재를 단독적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은 현실 세계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귀신이나 영 이런 것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질량이 0인 채로 단독 존재가 불가하기 때문에 사라지려고 하겠지. 이것이 사라지려고 하니까 에너지는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식이 전기장을 유도를 해서 보존을 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 질량이 0이기 때문에 단독 존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라지려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정도, 그러니까 에너지는 보존해야 되니까 다른 전기장을 유도해서 에너지를 보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장, 자기장, 전기장, 자기장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이 바로 전자기파입니다. 또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쪽도 전기장, 자기장 이렇게 해서 전자기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빛의 발원지는 이 내부에서 지금 여기 두 개만 그려놨습니다만 수없이 많겠죠. 그래서 빛의 발원지는 수없이 많은 다른 주파수의 빛이 발생합니다. 다양한 빛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애초에 빛의 발원지에서는 이것들이
이제 진행을 하다가 하는 과정에서 합쳐지고, 반발하고, 같은 방향의장에서 반발하고, 그리고, 서로 같은 방향의 장은 서로 후인하고, 반대 방향의 장은 서로 반발하고, 그래서 합쳐지고 서로 반발하고, 여러 가지 행태로 자기들끼리 어떤 현상을 이루어가지고, 요 빛이 빠른 시에는, 아주 센 빛도 나오고, 약한 빛도 나오고, 다른 주파수 빛도 나오고, 즉, 주파수가 다르다는 것은 빛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가지각색의 광원에서는 애초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눈에서는 되게 왜 한 가지 색깔로 보이는가? 그것은 이런 장들이 서로 합쳐지거나 서로 반발하거나 또는 약간의 서로 아무튼 여러 가지 현상들이 서로 겹쳐져가지고 우리 눈에는 거의 한 가지 색으로 보이는데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프리즘을 가지고 분광을 한다면 이제 빛이 각각의 색깔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빛을 모두 서로 합쳐지면은 이제 서로 흰 색깔로 보이는 것이겠죠. 근데 만약 여기다가 뭐 빨간 강원을 씌웠다 그랬던 빨간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빛의 빠른 시에는 애초에 수많은 대개 보면은 물론 특정 주파수의 빛을 발생하는 그런 강원도 있습니다만 대개적으로 거의 수많은 다양한 빛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제 종류에 따라서 물론 특정한 주파수의 빛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파수가 다른 경우에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서로 양자와 전자가 진동을 하다가 보면은 주파수가 같은 경우도 있고 같지 않은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주파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제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색깔을 분광을 했을 때는 그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니까 좀 난감한데요. 물론 이 책에 제가 글로서 써놨습니다만, 이 말로 설명하려니까 좀, 사실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정리를 좀 해서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빛이 다양하게 나오는 와중에, 이제 서로 이러한 장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결혼하여 나오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이제 전자기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서로 이 장이, 이웃의 장하고 서로 이제 나오다 보면은, 주파수가 같은 경우에, 주파수가 다른 경우에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데, 주파수가 같은 경우에 서로, 이웃의 장끼리 서로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합력 성분이 맞았을 때, 그때는 장은 같은 방향의 장은 서로 반발하려고 한다. 그런 내용이 전기장기학책에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장은 이제 같은 방향의 장이 정확히 맞았을 때는 서로 이 물체 내부에서 이제 반발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이 주로 표면이 되겠죠. 전자기파의 형태로 장이 이제 나오다가서 이 공중에 뜬 상태에서 서로 반발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장이. 그래서 반발을 해서 튀어나오는 장, 그것을 제가 광자라고 맹한다고 이전에 여기서 빛의 실제 속도 이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즉, 반발을 해서 튀어나오는 이 장, 그것을 광자라고 제가 명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복잡해졌습니다만은, 이해를 좀 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만약에 반발을 해서 튀어나오는 속도, 이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탐지부가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요. 장은 질량이 0이라고 했습니다. 질량이 0인 상태에서 서로 만약에 반발을 했다. 그렇다면 이 속도는, 이론적으로 무한대가 되어버려요. 질량이 0이니까. 만약에 조그만한 반발력이 있어도 이론적으로 속도가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전혀 탐지가 불가하겠죠. 이것은 현대과학적으로. 속도가 무한대가 되어버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제 속도와 급부 속도, 이것도, 찾아보시면은, 우리가
우리가 측정할 때 빛의 속도로 측정되는 경우 그것은 무한의 속도입니다. 그 개념은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설명드리려니까 너무 복잡한데요.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이 카페에 공개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모두가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무한력으로 튀어나가 버리는 이 장. 그래서 근데 이 무한력으로 튀어나가가지고 그럼 끝까지 계속 가느냐? 그것은 아니고 물론 이 장도 중간에 가면서 교본을 하면서 나갑니다. 만약에 교본을 하다가 나가는 도중에 교본을 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전자기파로 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기파로 어떤 장의 형태가 바뀐 후에는 에너지의 전달이 불가해요. 즉 운동 에너지의 전달이 불가하다는 것이죠. 운동 에너지의 전달이 불가하면 질량이 0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전달이 불가하는 것이죠. 운동 에너지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냥 달리기만 하더라도. 즉 운동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다른 이 장의 형태가 만약에 전기장에서 자기장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전장이 바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우주의 정부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무한으로 달리다가 장이 바뀐 후에 전장기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의 정부로 본다면은 이 무한으로 달리는 이 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거리는 무한의 거리라도 얼마든지 바로 거의 적가 오기 때문에 우주의 정부가 현재 시간대로 보인다는 설명을 제가 여기서 드린 바가 있고요. 아무튼 이것을 이제 광자로 명하는데, 지금부터 또 이제 광전 효과의 원인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제 지금부터 또, 자세히 좀 들어봐 주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난감합니다만 중구난방으로 설명을 드리더라도 정리를 해서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반발에 대해서 좀 더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은요. 이 반발이 여기서 이 앞에 영상들에서 제가 설명을 정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무한의 속도 개념을 빛의 속도 이상을 무한의 속도 개념이라고 정의한다고 했었습니다. 즉 전자기파 속도 이상의 속도로 달릴 때 그것을 무한의 속도로 규정한다고 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장의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도 있고 큰 경우도 있을 것인데 아주 작은 경우는 반발력이 약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전자기파의 속도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반발력이 약해서. 그리고 장이 큰 경우, 즉 적외선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반발력이 클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굉장히 더 속도가 빠르겠죠. 반발 속도가. 그래서 우리가 현대과학으로 어물상을 풀지 못하고 있는 바로 중항성 기사 같은 경우, 그러한 경우는 거리가 굉장히 100억 년 이상, 100억 년 이상의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가까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적외선, 즉, 장이 큰 적외선 경우는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아주 멀리까지 반발해 간다는 것이죠. 멀리까지 반발해 가고 난 어느 정도까지 상당한 거리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기파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붉게 보이는 것이고요. 조능성 같은 경우에. 그래서 상당히 100억 년 이상인데도 가까이 보이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원인 파악이 이제 이렇게 모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제가 이 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카페에서 제가 책을 공개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광자에 대해서는 개념 파악을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이 광자는 이제 설명을 이해가 좀 납득이 됐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제 광전 효과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반발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고에너지빛. 고에너지빛이라 하면은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은 경우, 즉 푸른색 계통의 빛. 푸른색 계통의 빛. 그런 에너지가 셉니다. 이제 빨간색보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의 빛은 이 반발에서 나가는 장이 굉장히 장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는 것이죠. 즉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기파의 속도를 반발 속도가 초과할 수도 있고 초과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아무리 질량이 0이라 하지만은 반발력이 너무 작은 미약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속도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고에너지 빛, 즉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은 이런 경우에는 푸른 색의 빛은 이제 여기서 이제 광전 효과의 이유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이 될 것인데요. 장은 에너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장은 또 수축을 하려고 합니다. 장이 에너지이고 장의 성질은 전기자격이 책에 놓은 바대로 장을 수축을 하려고 해요. 즉 실제 수축을 하려고 하고요. 근데 장이 너무 작았을 경우, 이 반발하는 장이 너무 작았을 경우, 그때는 사실은 너무 그것이 입자화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사실 그 장이 수축하려 하기 때문에 너무 크기가 작다고 보면은 계속해서 수축하다 보면은 그것이 장인지 에너지인지 사실 구분하지 못할 정도까지 수축을 하겠죠. 너무나 크기가 작았을 때는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입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개념이 이렇게 되면은 모든 자연 현상이 해석되는 이유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이제 그 장이 입자화가 되면은 그것은 사실 그것이 이제 중성미자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중성미자라는 것은 이것이 현대과학으로 아직까지 중성미자가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개념에서 중성미자화 되는 것입니다. 장이. 즉 중성미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중성인데요. 즉 장이 뭉친 경우죠. 즉 이러한 경우에 전기장이 뭉친 경우도 있고 자기장이 뭉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중성미자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또 한 종류가 변하는 경우, 전기장과 자기장이 계속 교분을 하겠죠. 그 형태가 변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 세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성미자가. 그러니까 장이 계속해서 너무 작아지다 보니까 이제 중성미자화가 되고, 중성미자는 질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이 공식에서요. 이 공식은 E = MC 자성을 여기서 제가 이제 풀어서 비투자율과 비유전율이 아니고 진공중의 유전율과 진공중의 투자율 이것을 곱방값이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에서 전기자기학에서 이제 빛의 속도로 나오죠.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빛의 속도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MC 자성에서 이러한 공식을 유도를 해낼 수가 있어요. 즉 이것이 이제 중성미자의 질량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에너지는 이제 이 MC 자성에서 에너지고요. 빛이 가진 에너지죠. 그러니까 중성미자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중성미자는 질량이 있는 이유가 진공중의 유전율, 진공중의 투자율, 이것은 0이 아닙니다. 이것도 0이 아니고 에너지도 0이 아니지요. 0이 아닌 것끼리 곱하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성미자는 질량이 있는 것입니다. 질량이 있다고 실제적으로 밝혀졌고요. 아주 미약하지만은. 그래서 이 중성미자의 질량을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이 너무 작아져서 입자화가 일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중성미자로 이제 변해서 광원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즉 이런 중성미자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제 많이 나오느냐면은 에너지가 아주 센 빛, 그러니까 핵분열이나 핵융합 같은 고에너지 빛이 발생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자도 많이 나오고 중성미자도 많이 나와요. 즉 중성미자가 이제 여기서부터 해석이 되는 것이 중성미자가 튀어나오면서 전자와 부딪힌다는 것이죠. 이 중성미자가 여기서 질량이 아주 작지만은 이것은 사실 전자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질량입니다. 이제 태양과 탁구공 이 정도의 비교만 하는 그런 이제 사이즈겠죠. 탁구공보다는 좀 클 것입니다만. 그래서 이 중성미자가 거의 속도가 거의 너무나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전자가 질량이 크더라도 전자와 부딪히면은 이제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핵분열이나 핵융합 같은 이런 고에너지 발생의 빛의 경우에는 전자도 많이 튀어나오고 중성미자가 부딪혀가지고 중성미자도 많이 튀어나오고, 이러한 경우에는 고에너지 빛, 즉 진동수가 굉장히 크고 파장이 짧은 이런 빛이 발생하는 경우의 이야기죠. 그런 경우는 중성미자도 많이 나오고 전자도 많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광전 효과에서 이런 이 성분들 제가 아무리 강한 빛을 금속판에 씌워도 장의 입자가 일어나지 않는 빛은 광전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파동의 장을 아무리 강한 빛을 씌워도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광전 효과에서는 특정 주파수, 특정 주파수보다 커야 진동수가 큰 빛을 씌워야만이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장의 입자화가 되는 빛 이상을 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중성미자에서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이 현대과학에서 중성미자를 이 우주의 어느 별에서 떨어져 나온 이러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려니까 시간이 좀 긴데 이것은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이 중성미자를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현대과학에서 물리학적으로 전혀 해석을 물리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성미자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즉 중성미자가 배에서 떼어놓은 어떤 개념으로 해석을 했다가는 물리학적으로 안 맞는 이 자연현상적으로 안 맞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설명이 길어져서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고에너지 빛은 이렇게 해서 중성미자화가 일부 이장이 중성미자화가 돼서 이 반발되어 나오는 광자가 중성미자화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상당한 어느 주파수 그러니까 진동수가 높은 빛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진동수가 어느 정도 높아야만이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요. 이제 제가 중구난방으로 설명드렸으면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됐을 줄 알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광전 효과에서는 이런 진자기파의 파동의 빛을 아무리 세게 씌워도 그러니까 적외선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센 빛을 적외선이라도 이제 장이 세기가 센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에너지 센 경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장이 굉장히 크죠. 그런 경우는 질량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아무리 커도. 그런 경우는 아무리 금속판에 강한 빛을 씌워도 진자가 튀어나오지 광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이중성. 이제 빛의 이중성도 원인이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해석이 되겠죠. 전자기파로 나간 빛은 입자화가 일어날 수 없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설명드린 대로 장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입자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반발력이 큰 장은. 그러니까 여기서 입자가 일어날 수 없으니까 전자기파로 나간 장은 전자기파로 밖에 나가지 않겠죠. 그리고 입자로 나간 빛은 전자기파가 될 수 없다. 입자로 나간 빛은 계속해서 뭉쳐버리기 때문에 중성미자로 된다는 것이죠. 물론 뭉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겠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광전 효과의 원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됐을 줄 압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을 현대과학에서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현대과학에서 풀지 못하고 있는 약 50여 가지의 의문적 자연 현상들이 있는데요. 빛과 우주에 관해서요. 이러한 현상들이 제가 여기서 한 서너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약 50여 가지가 모두 논리적으로 해석이 돼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중에서 죄송합니다만은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제가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자연현상을 근거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합리적인 설명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모두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현대과학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성미자와 같은 경우에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에 실제로 그것을 자연현상을 의미해서 논리를 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리학이나 자연과학이면은 자연현상을 의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볼 때 자연현상을 어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송구합니다만 자연현상을 어기지 않고 설명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내용을 좀
정보난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정리해서, 좀 이해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복잡한 설명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께 정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